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공부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 밑에 이제 보십시오. 까맣게 굵은 문장을 보면 돼.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간에 그 자세대로 깨뜨려 안다는 것은 모든 자세를 모두 표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형태로 몸은 놓여 있더라도 각각의 형태대로 그대로 그것을 깨뜨려 알아야 한다. 다른 형태를 통해서 서 있다가 간다로 깨뜨려 알고, 서고 앉고 눕고 형태를 통해서 서 있다가 눕는다라고 깨뜨려 안다.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깨뜨려 안다가 분명한 안다는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발생과 소멸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뜨려 안다, 분명히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다 보면은 허리 쫙 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앞으로 이렇게 쫙 숙여져가지고 이마가 땅에 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땡기는 거죠. 딱 땡기가지고 굽어지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그런 자세로 그냥 수행을 해요. 샷딜 하는 거죠. 그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가 또 바로 탁 하면은 알아차린 샷딜 이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린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자세가 돼 있던 샷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샷딜을 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아는 거죠. 일어나고 사는 발생과 소멸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지혜입니다. 분명히 안다. 깨뜨려 안다는 것은.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 현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음 이래 있으면은 막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어요. 막 앞뒤로 흔드는 사람이 있고, 좌우로 흔드는 사람이 있고, 뺑뺑뺑뺑뺑 도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거는 뭘 얘기하는, 몸에 기 있잖아요. 바람 요소가 생겨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 몸에 바람 요소가 생깁니다. 그 힘에 의해가지고 몸이 막 도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 요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도 이걸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깨뜨려 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만 아니고, 이제 걷기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덤 나감 놈, 덤 나감 놈, 이렇게, 3단계씩 걸어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활처럼 뒤로 쫙 굽어져요. 뒤에 당기는 것 같이. 이런 상황. 이런 것도 지금 바람 요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런 상태에서 다 알아차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차렸냐? 발생과 소멸을 알아차려. 그러면서 이것이 무상하다고 깨뜨려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을 하자면은. 자, 이와 같이 안으로, 이와 같이 자신의 4가지 자세를 파악함으로써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4가지 자세라고 하는 건 행주자와입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혹은 밖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의 4가지 자세를 파악함으로써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 하는 것을 파악하는, 자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남도 그렇다 하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혹은 안팎으로, 때로는 때로는 남의 4가지 자세를 파악함으로써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말이다. 안과 밖은 다 똑같다 이게. 내가 좀 수행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든지 다른 사람도 그거 같다는 것을 파악을 하는 거죠. 똑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3일 정도를 앞뒤로 몸을 막 흔들어 제끼더라고요. 신나게 그냥 격렬하게 상당히 그러면서 계속 관찰했죠. 재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멈추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스님 말씀은 그걸 멈추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막 흔들고 이러면 마음속으로 스톱, 이렇게 명령을 내리라. 멈춰!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게 멈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안 했어요. 한 3일 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잠잠해지는데 그러고 나니까 몸이 매우 가볍고 좋았습니다. 얘기하더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혹은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며 라는 등에 대해 문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일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5가지 측면에서 물질이 무더기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혹은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며 라는 등으로 설하셨다. 자, 이게 혹은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며 하는 것은 이 관찰 안에는 분명한 이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무더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예. 여기에 이제 문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난다는 등의 방법으로 5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기 중요한 것은 문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명, 행, 식, 명심, 유기, 촉, 수, 예치, 유, 생, 노사 12개의 고리의 첫 번째 문명이에요. 그러면은 문명에서 일어나는 건 뭔가 상카라입니다. 문명 행위입니다. 상카라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상이 반응하는 것들은 다 상카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반응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하는 것들이 상카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가슴이 아프다든지 기쁨이 일어난다든지 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걸 상카라라고 해요. 상카라라고 하는 거는 형성력, 형성시키는 힘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카라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더붙고 의미 부여가 되고 결부가 되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까라마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게 일어나는 게 없어지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 이빠산 16단계 중에서 한 10번째 단계, 11번째쯤 단계 가나? 가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마음이 초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이제 익어져 가면 갈수록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일어나는 현상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너머로 딱 진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이 없어요. 일어나. 그러면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13번째, 14번째, 15번째, 그쵸, 16번째 들어가요. 13번째 되면 이제 성씨를 바꾼다.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무명이 사라지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멈춘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는 등은 앞서 쓰란 것 같다. 여기서 4가지 자세를 파악하는 알아차림은 괴로움의 진리이다. 그의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가래는 일어남의 진리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둘이 생기지 않음이 소멸의 진리이다. 괴로움을 철저히 알아. 일어남을 버리고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 성스러운 도가 도의 진리이다. 이와 같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노력하여 정멸을 얻는다. 이것이 4가지 자세를 통해서 입문한 비유가 아랑까지 되는 출구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요거는 자, 요 고지멸도 4성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자, 4가지 자세를 파악하는 행주자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파악되는 이 알아차림은 괴로움의 진리대 고다. 예, 고지밀도 고에 속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
왜 그걸 이 고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한, 샤틱이 일어나게 한 이전에 가래는 일어남의 진리다. 그렇죠? 여기는 뭔가 집을 얘기합니다. 집, 고집 할 때.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 탐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샤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게 고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그 이전에 일어난 이렇게 관찰하게끔 하는 뒷배경이 되는 게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인 집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둘이 생기지 않음이 소멸의 질이, 아까 이게 멸이죠. 자, 이 둘이 뭡니까? 알아차리는 거, 샤띠한 거와 그리고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 내가 알아차리는 거와 현상이 생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소멸해버린 게 진리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알아차리는 건 뭘요? 샤티가 알아차린 건 주관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일어나는 게 뭐가 돼? 객관이 되는 거죠. 주객이 다 사라진 게 뭐예요? 주객이 다, 둘이 안 생기지 않는다 하는 거는 주객이 소멸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객 소멸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샤티도 멈추고 샤티 대상이 일어남도 같이 멈춰야 돼요. 두 개 같이 소멸돼 버리면은 바로 일반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은 주객이 소멸하는 게 깨달음이다 하는 거는 대수성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물에다 물을 딱 붓는 것 같다. 물에 물을 부으면 어때요? 물과 물이 같이 섞여가지고 경계가 없잖아요. 깨달음도 그런 거. 주객이 같이 사라져 버려야만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여기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괴로움을 철저히 일어남을 버리고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 성스러운 도가 도의 진리다. 이게 이제 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괴로움이 뭔지 알아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버리고 소멸을 대상으로 가진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이 바로 팔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치 이를, 그러니까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데 두 개가 있어요. 몸과 이 마음이 있는데, 몸과 마음은 보면 항상 발생과 소멸을 거듭합니다. 발생을 일어나 소멸을 사라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있는데 이 몸과 마음에 이제 대상이 집중을 하는 걸 이제 사마타라고 해요. 이제 사마타 반이죠.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발생과 소멸이 멈춰져. 이 두 가지가 다 멈춰지는 거죠. 발생, 소멸이 딱 멈춰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선정으로 가는 거죠. 선정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이건 이제 이파사나를 하면 어디 되면 관관이 이를 관찰하게 되면은 이 발생과 소멸을 보는 거죠.
이 본단.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게 소멸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일어남도 사라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소멸해버려요. 얘기하잖아. 소멸해버리는데 여기 지관을 사마타 수행하면 멈춰지는 거고 관관을 내가 이파사나 수행하면 소멸해버려요. 이제 요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는 소멸하고 하나는 멈춰지어서 마음 움직임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럼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이 집중하면 멈춰지지만은 이렇게 집중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 관찰하면 없어. 그럼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러면 자 여기 일어남도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보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럼 사라짐도 어떻게 보느냐?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라지는 순간순간을 보면서 이건 이 자치가 없다. 이것도 똑같아요. 일어나는 순간순간을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치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흔적이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에 자치가 없어요. 흔적 없는 거나 자치 없는 거는 똑같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피해 있어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소멸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수행할 때 정신사이든 물질현상이든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돼요. 우선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히 알고 계속 하다 보면 일어나는 처음과 일어나는 중간과 사라진 일어나는 끝을 보게 되고 사라지는 처음과 중간 끝을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저렇게 관찰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지도론 용수보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관찰하라고 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파사나 수행에서 저렇게 관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파사는 세 번째 단계에서 저렇게 이제 관찰을 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소멸의 진리라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주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분명하게 알아차리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차림보다는 다른 알미입니다. 정지입니다. 다른 알. 용어를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그 정지라 하는 발언이죠.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면서 서이면 있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여기 잘 들면서 내 잠이 든다 하는 거 알면서 잠든다. 잠을 깬다 하는 알면서 깬다는 거죠.
깨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자, 이런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 분명히 알면서 행하는 게, 진성 스님은 좀 앉아있으면은 내가 앉아있다가 분명히 알고 있나? 안 되죠. 그 수행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앉아있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온몸이 다 보여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전부 다 캐치가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알면서 행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알면서 행하는 바른 암의 내용이 뭔가 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겨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알면서 행한다 하는 거는 걸어가면 자기 걸어가는 줄 알고 자기 모습이 다 관찰이 돼요. 그리고 의식이 그 반경이 넓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얘기를 하지만은 온몸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바깥에 주변까지 다 보여요. 얘기하자면. 다 보이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기억으로 보는 건데 기억으로. 주변에 돌아다녀서 다 봤기 때문에 건물 같은 거 다 봤기 때문에 마치 사물 보이도 보여요. 그냥.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몸만 아니라 주변까지 볼 수 있는 의식의 반경이 넓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알면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바른 알미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삼파자나띠라고 그래요. 분명히 깨뚫어서 안다 하는 건 그냥 파자나띠라는데, 그 삼파자나띠는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삼카는 바르다는 거고, 파자나띠는 깨뚫어 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계가 와 있어요. 이런 경계만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경계는 또,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게 똑같아요. 눈을 감고 있어 늘 눈이 떠 있어요. 눈꺼풀이 감겨 있는 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 저는 잡니다. 얘기하자면. 자는데 의식이 꽤 있어요. 눈이 떠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쭉 오다가, 내가 이제 깨어날 때 되면은,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딱 그 몸에 의식이 깨있고, 눈도 떠 있고 이러는데 잠을 안 자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설력 다원다 방송하잖아요. 그 눈 뜨잖아요. 그때 되면 막 몸은 기운이 쫙, 발끝, 손끝도 쫙, 머리끝으로 쫙 그냥 그렇게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의식이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눈 감고 있는데 의식이 깨어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보면은 이제 어떻게 추측이 가능하냐. 내가 이게 눈을 뜨고, 눈 감고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에도 몸이 잠들고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얘기하죠, 막.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그 추측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분이 저게 그 고속도로, 속초로인가 어딘가 강원도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사고 났는데, 가보니 한 사람이 허벅지가 잘려나갔대. 단면으로 정확하게 잘려나갔는데 피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피. 단면이 하얗더래. 근데 그렇다가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이제 의식이 깨어나니까 그 자리에 붉은 피가 분수같이 품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냐? 의식이 깨어나니까 몸의 활동이, 그러니까 이 의식이 영향을 받아 피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몸이라 하는 것이 마치 잠들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의식 깨어나면은 이게 의식 깨어나는 힘에 의해가지고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쫙 온몸으로 기운이 뻗쳐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좀 우스운 이야기죠, 그죠?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거예요. 수행해보면은 상상도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식이 깨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 뭔가 바른 알미라고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의식이 깨있는 거와 관련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왜 아무것도 이렇게 움켜쥐지 않는다 하느냐. 바르게 아는 알의 내용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예요. 모든 무상하다. 일어나고 사람의 발생, 소멸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무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일어나고 사라지면 움켜질 수 없다 하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움켜쥐고 있는 것도 오히려 또 놓아버리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도자기 하는 거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막막하고, 그냥 주변에 보니까 명상센터가 있더라, 이게요. 센터 정도 가봤을 그 집에. 거기에 이제, 그때 김일근 거사님이 와가 지도를 했던, 근데 그 주변에 도자기 하던 보고, 자기가 힘들 때 어디서 그곳은 1년 내내 가서 명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딱 하나만 봤대. 1년 내내 일어나고 사라짐만 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화가 차있던 게 이제 싹 내려가고 안개같이 가려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싹 그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더라. 이번 얘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봤는데. 그런 이제 그 이야기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스님들 다 하나씩 보시를 했는데 저도 하나 보시 받았는데 차를 마시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벗어날 수 있었던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죠. 여기서 얘기하자면 움켜쥐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움켜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해 머문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을 봅니다. 이와 같이 자세를 통해 몸의 관찰을 분석하고 이제 4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이게 분명하게 알을 알아차린다 하는 말도 가능하지만은 이거 구분하고 싶다. 샷대를 알아차림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른 알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비구들이여 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분석이라는 말을 쓰죠. 머릿속으로 막 분석을 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알을 근거로 하고 있을 때 이 추리가 생긴다고 하면 추론이 생긴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빠산 16단계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지혜가 뭔가 하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게 이빠산 첫 번째 지혜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정신작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일어나고 사라짐하고 그 지켜보는 정신작용이 구분돼. 이게 다른 거구나. 직관적으로 알아요. 구분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추론이 뭔지 하면은 자기를 비롯해서 온 우주에는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없구나 하는 추론이 생기고 이해가 생긴다. 두 번째 지혜도 뭔가 하면은 정현상의 물질 현상에도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추론과 이해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보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온 우주가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수행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그런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수행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일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계속 어떤 이해가 생겼다 하면 쫙 설명하는 거는 바로 이 사람이 자기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 이것도 하나 수행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다시 비구들이여 라는 걸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아갈 때도 라는 등은 사문가경 주석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이거 67번 그 주석서란 거죠. 장부 주석서의 대염척용 주석은 이처럼 장부 주석서의 사문가경 주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어 네 가지 분명히 알아차림에 대한 긴 주석은 모두 중부 주석서 염척용 주석에 나타나는 것이다. 염척용 주석, 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나아갈 때도 라는 것은 가는 것이고 물러설 때도 라는 것은 되도록 오는 것이다. 이 둘은 네 가지 자세에서 다 얻어집니다. 행주자와 할 때 행에 속하는 거죠. 우선 갈 때 앞으로 몸을 옮겨가는 것을 나아간다라고 하며 되도록 오는 것을 물러선다라고 한다. 자, 136페이지.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 것을 나아간다라고 하며 뒤로 기울인 것을 물러선다고 한다. 앉아 있을 때는 앉은 자가 자리 앞부분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을 나아간다라고 하며 뒷부분을 향해서 뒤로 움직이는 것을 물러선다라고 한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 궁금하죠, 그죠? 이거 뭐 불편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죠? 이거는요, 샷디의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특히 알면서 행하는 사람은 이게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물러서고 모든 동작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다 알면서 행해요. 알면서 행하는 건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냥 말로서 하는 얘기 아니다. 자, 누워있는 경우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행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면서 모든 행위를 하거나 분명히 아는 것만을 오직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주석을 제가 단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안다하는 아는 것을 앞서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을 앞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자로 누가 보내왔는 내용도 그런 알매 이 배경이 되는 뭐 절대자라든지 물 자체라든지 본질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거 있다고 아는 것도 도대체 누구냐. 있다고 아는 자는 그 따져보면은 그런 알미 없으면 뒷배경에 뭐가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면은 무한 소급이 일어난다. 닭이 뭐냐 계란이 뭐냐 하듯이 무한 소급이 그래 무한 소급이 일어나도 알미 항상 앞서지 않느냐. 아는 게 없으면은 뒷배경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항상 아는데 알미 앞서 있다. 그래서 이제 어록에 이런 이야기야. 지지일자. 지락하는 이 일자, 한 글자가, 모든 문의, 핵심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중묘 진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닥하는 알면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안닥하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을 얘기해요. 정의를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돼요. 알면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는 나아가는 것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림 행하며, 어디서 분명히 알아차림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은, 이 분명히 알아차리면, 바른 알면은, 이 말이죠. 첫 번째, 이익됨을 분명하게 네. 두 번째, 적당함을 분명하게 세 번째, 영역을 분명하게 네 번째,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자, 미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히 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분명하게 암이 있다. 이제 이들 각각을 살펴보자. 자, 이익됨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먼저 나아가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만을 통해서 가지 않고 내가 여기에 가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아님이 없는가라고 이익이 있음과 없음을 파악한다. 이처럼 이익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을 이익됨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한다. 자, 이 이익이라 하는 말을 왜 하느냐? 잘 모르시죠? 사람은 말이죠.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물건 사러 올 때도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물건 사러 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찾는 거예요. 장사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그 찾는 사람 욕구를 잘 알고 그 사람의 욕구에 맞게끔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장사의 비결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익이란 탑을 참배하고 보리수를 참배하고 성과 대중을 친견하고 장로를 친견하고 부정함을 관찰하는 등을 통해서 법을 정장시키는 것이다. 탑이나 보리수를 참배하는 것으로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는 희열을 일으키고 성가 대중을 친견하여 성가를 대상으로 하는 희열을 일으킨 뒤 그것에 대해 부서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명상하면서 아랑가를 얻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탑이라든지 성가 대중이라든지 보리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된다고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뭘 통해서 이익이 된다고 아느냐 이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여기에는 지혜가 생겼다는 걸,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명상하면서 아랑가를 얻는다. 형상이 있는 건 반드시 부서지고 사라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 예. 사람도 나보고 이런 저를 이렇게 크게 해본들 뭔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스님 계셨어요. 얘기하죠. 내가 보기에는 자비선사는 지훈 스님 가고 나면은 아마 없어질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지훈 스님에 의해서 이게 자비선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죠. 제가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비선사나 환영과 같다 하는 거 안다. 이 다 물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월을 피할 수 없다. 예. 그렇지만은 내대라도 내가 있는 한에서 이 사찰을 방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명상센터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난 족하다. 내 이유는 나는 모른다. 이유는 내 뒤에 이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돌리고 근데 다 환영인 줄 안다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건물이 더 들어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 아예 그냥 불사금을 주면서
집을 지달라고 한 분이 계세요. 얘기하자면. 한 2개월 정도 수행을 하고는 참 여기가 수행하기 좋다고. 자기같이 이렇게 두들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와서 언제 상시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하고 불사를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좀 그걸 넣었는데, 설계도를 이제 나오면은 바로 이제 신청해서 집을 지을 겁니다. 그래도 큰 집은 아니고 상시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딱 30평 정도로. 그래서 다락까지 넣으면 한 60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오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간다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얘기하자면. 현상은 여기서 말한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착이 돼가지고 난이 병생이 있는 겁니다. 저는 불사를 할 때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거의 6개월 이상 기침을 하고. 근데 그렇게 몸이 아픈 건 딱히 내가 없었는데 왜 아플까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걸. 동화사 옆에 절이 하나 있죠? 부석사가 말고, 거기 초조 대장경을 안치했던 곳인데,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사는데, 우연히 거기에 이제 법문 때문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노스님을 만나요. 전 주지 스님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불사를 하게 되면 몸이 아픕니다. 자기가 이렇게 몸 기동을 잘 못하고 한 것은 이 불사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몸에 풍이 왔어. 풍이 온대. 이분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이 기침을 하고 이렇게 아프고 신경을 써서 그렇구나. 나는 신경을 안 쓴다 하면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불사락하는 것도 그냥 막 밀붙여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불사가 없으면 안 해요. 얘기하자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공양간을 거기에 크게 지은 건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스님들이 벌써 대중이 10명 이상 와가 살죠. 공양은 너무 비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빚이 4억이나 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익이 된다는 것,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나는 좋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탑이라든지 보리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비선사를 어떻게 지금 그냥 도량이 넓기 때문에 계속 공간 분할을 나무를 심고, 요번에는 또 스님들하고 또 뭐 했는가 하면 그 입구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잡목이가 소나무가 몇 그루 죽었어요. 잡목 때문에. 그 잡목을 다 베어내 내고 다시 소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그 주변에. 근데 그게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소나무가 멋있어요. 오래된 소나무들이기 때문에. 예. 그 묘지가 있더라도 거기에는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여름철에 자선대를 갖다 놔놓고 그 다음에 모기장, 1인용 모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지금 그 안에 잡목을 제거를 하고 주변은 소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편백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묘목 심었던 게 표면나무 자랐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그 가지를 치고 그 안에 이제 자선대를 좀 더 만들고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법성도를 한번 돌고 그쪽에 와서 앉아서 자선할 수 있는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그거는 편백나무는 향기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모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대나무를 심는데 이제 아마 원래부터 대나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 무성하게 대나무 밭에다가 이제
자선들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여름에는 그게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이 딱 절에 오면은 기쁨이 생기도록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갖다 잘 이렇게 갖고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까지만 딱 해야 되겠다.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질문 있습니까? 예. 스님 수행하시는데요. 모든 매 순간 걸어다니는 거, 호흡하는 거, 아니면 뭐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이런 모든 매 찰나찰나를 그 용어가요. 이렇게 나아간다, 물러선다, 앉는다, 걷는다, 뭐 이런 게 다 올라와요? 그런 걸 다 알아요. 자기가 모든 동작하는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 발바닥 같은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발바닥이 보이고 뒷면이 보이고 입 안이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 거 다 알면서 다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뭔가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을 샷디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